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경영혁신과 ERP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마무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제2장이고요. ERP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절에 해당되는 ERP 시스템의 구축 절차 및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형식으로 첫 번째 나오는 방식은 시스템의 ERP 시스템 구축 절차로 잘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요? 하면 여러분들은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요 순서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보기에서 찾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 분석, 설계, 구축, 구현에서 뭐 분설, 구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외우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순서는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기억할 거는 각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들 몇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순서 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현재 보기에 주어진 내용은 ERP 시스템 구축 단계의 네 가지 중에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하면 여러분들 찾으시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 해당되는 거 몇 가지, 설계 몇 가지, 구축 몇 가지, 구현 몇 가지 해서 딱 두세 가지 정도만 잘 나오는 형식의 문제만, 보기에 나오는 것만 좀 짚고 갈게요. 자, 분석 단계에서는 일단 무엇을 해야 될지 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as is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죠. as is 분석, 이게 현황 파악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면 현재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목표 범위와 설정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사항들이고, 자,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이제 시스템 설치가 되는 부분인데요. 보기에 잘 나오는 부분. 자,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경우 이제 ERP 시스템을 어떤 것을 도입했는가 이렇게 이제 논의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세부 추진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 이제 시스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라는 이런 시스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ERP는 전산이잖아요. 그 전산이 설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 8비트 컴퓨터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요새 사양에 맞는 거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용될 수 있는 정도의 저장 공간이 있는 컴퓨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놔야겠죠. 그런 것들이 시스템 설치가 되는 겁니다. 별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분석 단계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자, 이제 분석 단계에서 현황 파악을 했으니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건지, 어떤 업무에 대해서 할 건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업무에 대한 걸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to be process 도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미래의 업무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는 to be process 도출하는 거 첫 번째 기억하시고요. 자, 미래의 업무를 도출하는 것과 현황 파악한 것이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요걸 갭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갭 분석, 차이 분석. 요게 설계 단계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ERP 부분. 이제 패키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양에 맞는 거 골라놨으니 이제 패키지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게 설계 단계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마다 시스템적으로 이제 특이하게 필요한 것들은 커스터마이징, 주문 제작하게 됩니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설계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구축 단계에서는, 자, 이제 우리 ERP 네 가지 모듈, 인사, 회계, 생산 이런 모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각 모듈별로 이제 다 이제 설계 단계 다 해놓고 패키지 다 설치해 놓고 나서는 이제 각 모듈이 잘 조합이 돼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모듈 조합화가 구축 단계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해봐요.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테스트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수정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 또는 추가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추가 개발 또는 수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보완이라든가.
확정하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출력물 제시, 이런 것들이 구축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는 거고요. 자, 그 구축 단계에서 모든 게 거의 완성된다라고 거의 보시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구현 단계에서는 이제 운영하는 거죠. 시스템 실제 운영해 보고요. 네, 그리고 시험 가동해 봅니다. 잘 돌아가는지 시험 가동해 보고. 네, 그러고 나서 시스템을 평가하겠죠. 그런 것들이 구현 단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RP 시스템 구축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은 첫 번째 순서적인 거 기억하라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 두 번째는 각 단계에 있는 중요한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나오면 각 단계에 있는 내용들이구나 라고 해서 알아차려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석, 설계, 구축, 구현 4가지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익혀두시고 들어오셔야 해요. 자, 이제 ERP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확장형 ER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확장형 ERP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포함되어야 할 내용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런 확장형 ERP가 도입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영 환경이 너무너무나 많이 금방금방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로 인해서 기업 외부의 프로세스와 통합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기존 ERP의 고유 기능만으로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관계 관리라든가 공급망 관리, 그리고 지식경영 시스템 이런 것들, 그리고 추가적인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ERP에서 확장됐다라는 개념으로서 확장형 ERP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 효율성을 더해주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확장형 ERP의 특징은 외부 프로세스나 이제 웹 환경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기능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로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확장형 ERP에 이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이게 큰 이인데, 좀 큰 이인데 좀 잘못 표기가 됐네요. 어쨌든 책 내용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확장형 ER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자, 고유 기능에 추가하고요. 경영 혁신도 지원하고요. 선진 정보와 지원 기술 추가하고 뭐 전문화 확대되고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해서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제 2절. 자, 확장형 ERP 구성 요소 중에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확장형 ERP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지원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전략적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시스템, SEM 시스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고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자, 확장형 ERP의 구성 요소로서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보기면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눈으로 보고 좀 익혀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 익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으로서는 지식경영 시스템, CRM, 공급망 관리, 의사결정, 경영자 정보, 전자상거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하다라고 해서 그냥 눈으로 좀 익혀주시는 형식으로 계속 책 보시면서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보다는 여기 있는 게 조금 4가지밖에 없어서 외우기가 조금 쉬우시겠죠. 그래서 저는 공부하실 때는 여기 있는 걸 좀 외우는 걸로 해서 그냥 SEM 시스템, 전략적 기업 경영이 있는 4가지를 외우는 걸로 해서 맞춰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여기 있는 거 외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략적 기업 경영 쪽이기 때문에요. 약간 부가가치적인 거, 경영이 들어간다든가, 뭐 시뮬레이션, 계획, 전략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느낌적으로 좀 들어가셔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과라든가 부가가치, 경영이라든가 전략, 시뮬레이션,
뭐 경영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전략적 기업 경영에 들어가는 내용이구나 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형식은 간단해요.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골라내는 형식. 그렇게 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3절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내용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화된 I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IT 자원을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골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사용량에 기반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말 그대로 클라우드예요. 가상의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구름과 같이 이제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그런 컴퓨팅 자원을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만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다라고 해서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일단 정의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은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단점 부분이 조금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장점으로는요. 자, 사용자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디바이스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바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필요할 때 내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 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의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장치, 그런 디바이스에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처럼 시간과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가 없게 되는 부분이고 IT 인력이 또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처럼 IT 투자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점으로는요. 자,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내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버를 공격당하거나 하면은 서버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손상이 되거나 하면 뭐 바이러스 같은 거 막 유포되면 막 난리 나죠. 다 날라가죠, 데이터들. 서버 손상이 되게 돼버리면 뭐 개인정보 유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유실될 수가 있죠. 그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어플리케이션 이제 운영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하게 보관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설치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장단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단점은 뭐 그렇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IT 자원에 대한 뭐 비용이 더 들어간다, 비용이 높아진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요거 잘 외워두세요. 요거 사스, 파스, 라스 요거 세 개인데요. 사스, 파스, 라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클라우드 컴퓨팅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맞지 않는 것은 해서 보기에 네 세 가지 외의 걸 넣어서 맞추라는 형식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스, 파스, 라스 요 세 가지는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컴퓨터를 전공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포인트 되는 용어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기 3개 없는 걸 가지고 맞추라는 형식도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요거는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가요? 라고 해서 여기 있는 걸 찾아라 라는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포인트 되는 용어들 좀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요. 사용자가 원격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모델, 그래서 원격 접속 이런 부분. 네,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모델, 소프트웨어 활용,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요게 포인트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원격으로 접속한다라는 걸로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우리도 실제로 이거 가장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웹메일이라든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스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웹에서 소프트웨어를 쓰는 형태가 요거예요. 우리도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스 많이 쓰고 있는 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 웹메일 이런 것들, 뭐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 하시고 포인트 용어 잡으셔서 아 요거는 이런 문구가 나오면 아 사스에 대한 내용이군 하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파스는요 플랫폼이죠. 플랫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대를 제공한다. 개발 토대 제공.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거. 플랫폼, 이 토대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웹 프로그램이라든가 제작 툴, 개발 도구 지원이라든가 가금 모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도 개발을 뭔가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 개발자라고 해도 모든 것들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기반이 약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토대에 해당되는 것들만 빌려서 필요한 도구를 사서, 이게 사서라기보다는 그 환경을 잠깐 빌려서 쓰고 그 내가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토대를 개발 토대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랫폼은 파스이고요. 라스는 자, 요거죠. 인프라죠. 인프라. 서버 인프라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예요. 서버 인프라. 이쪽을 포인트 용어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장 장치나 컴퓨팅 능력을 인터넷 통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같은 그런 IT 인프라 장비를 빌려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버 인프라.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용어로 나오면 라스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찾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에 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튼 세 가지 클라우드 컴퓨팅에 제공하는 서비스 세 가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세요. 우리 컴퓨터 전공자도 아니고. 네, 4번 클라우드 ERP의 특징입니다. 자, 클라우드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스, 파스, 라스 요거죠. 네,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특징이고요. 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 이제 기업 지능형 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클라우드 ERP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4차 혁명, 지능형 뭐 이런 거 나오면 클라우드 ERP에 대한 내용이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ERP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어요. 진입 장벽. 낮출 수 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컨설턴트 도움 없이도 설치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설치 운영이 가능한 게 특징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인공지능이라든가 기계학습, 예측 분석 같은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 예측하는 것과 연동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거는 요거. 클라우드 ERP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진입 장벽이 낮춰졌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 클라우드 ERP로 인해서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오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4절 차세대 ERP예요. 그래서 ERP 부분 이제 확장형 ERP를 넘어서 이제 차세대 ERP로도 가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자, 1번 차세대 ERP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기술 적용 이 부분인데요. 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세대 ERP에 들어가는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해서요. 그렇다라는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뭐 요거 용어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막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 차세대 ERP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인공지능이 뭔지, 빅데이터가 뭔지, 사물인터넷이 뭔지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인공지능 이거죠. 이제 뭐 사람이 말을 하면은 예를 들면 뭐 TV 같은 것도 다 인터넷 TV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가진이 뭐 해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운전할 때도 뭐 아리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인공지능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얘기하면 인지를 해서 그에 대해서 띠르락 해주는 맞춰서 해주는 것들이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인터넷 환경이 너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구매 앱이라든가 어떤 뭐 인터넷 통해서 어떤 상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핸드폰으로 이제 구매 앱에서 뭘 샀어요. 그러면 제가 산 물품에 대한 같은 물품들에 대해서 이게 딱딱 정보처럼 또 올라요. 이런 제품이 나왔네요. 이런 제품 사세요라고 해서 이제 피드백 형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구매를 어떤 연령대의 남녀인지에 따라서 이런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선호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들이 막 다 뭉치게 돼요. 막 엄청 큰 빅데이터로 뭉치게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빅데이터 분석가도 요새 막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막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무서운 아이죠. 그래서 어쨌든 빅데이터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은 인공지능에서 3단계 좀 나아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사물과 사물 간에도 이제 대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사람과 사물 간을 넘어서 사물 간에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넘어서 사물과 사물 간에도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홈 네트워크 같은 거죠. 이제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럼 딱 불을 딱 켜는 순간, 아, 주인님이 들어왔네. 자, 지금 이게 온도가 얼마나 이렇게 좀 더우신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온도 맞춰주고, 뭐 그러고 나서 뭐 TV가 뭐 저절로 켜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홈 네트워크 다 돌아가지고 요새는 되게 많이 지능화돼 있잖아요. 요새 아파트 잘 지어진 데 보면 홈 네트워크 시스템 막 다 전산화되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세대 ERP에는 도입이 됐다라는 걸로 해서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있는 이런 차세대 ERP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는 부분인데요. 애널리틱스는 이제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하나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이제 포커스가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분석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잘 하게 해준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것들 다 그러하다라고 이해되실 거고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으로는 6번 정도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 그래서 파일 레코드 내에 저장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 뿐만 아니라 플러스 자, 뭐 전자메일, 문서, 소셜미디어나 오디오 파일, 비디오 영상 같은 비구조화된 데이터, 네, 요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 동시에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6번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자, 차세대 ERP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설명은 무엇인가요? 했을 때 자,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라고 나오면 틀려요. 두 개 다 이용을 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양가로 7번에 있는 뭐 미래 예측 지원해주는 데이터 패턴 분석 예측 모델이나 뭐 데이터 마이닝에서 뭐 이제 분석적인 부분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형식의 문제들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용어들, 개념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영신과 ERP 부분 차근차근 말씀드린 이유는 시험 점수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ERP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념적인 부분을 챙겨 가셔야 이제 ERP 전산을 하심에 있어서 아, 이게 필요한 거구나 라고 조금 더 성의 있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성껏 저도 성심껏 정성껏 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영신과 ERP 부분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 잘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물류 이론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